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항사 10미닛 근현대사편. 자, 조선의 연구 일제 역사 연구와 그리고 일제 문화사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잠만보님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잠만보입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이 조선어학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어학회. 자, 그리고 자, 뭐니 해도 여기는 역사 연구의 인물이 중요해요. 인물사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문일평, 정인보, 예, 그리고 백남훈, 예, 그리고 진단학회 이렇게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문화사는요. 자, 이거 시대를 잘 구별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일제의 다양한 문학, 연극, 영화, 음악, 종교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 특히 시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학의 시대가 매우 중요해요. 10년대의 모습이냐, 20년대의 모습이냐. 자, 또 아리랑이 또 몇 년대냐. 예, 그리고 종교는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어떤 종교와 관련된 인물이냐. 인물과 이 종교, 그리고 종교의 특징을 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술과 주택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1910년대 이전에는 국문연구소에서 주식영 선생님이 많은 활동을 펼쳤었습니다. 자, 근데 기억나시나요? 이 주식영 선생님의 제자에 최연배 선생님도 있었고 한 명이 더, 자, 바로 북한 쪽에서 많이 활동했던 분인데요. 조선 의용군을 주도했던 분이었는데요. 바로 기억나십니까? 김두봉 선생님이십니다.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 북한하고 우리가 단절된 상태에서 예, 굉장히 이제 그 단어의 어휘는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제 문법 체계는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다 주식영 선생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주식영 선생님의 제자 이윤재, 최연배, 한징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조선어 연구회를 먼저 만들었고요. 각야날 이 지금의 이제 한글날이 되는 것이죠. 한글 잡지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년대로 가면은요, 이 조선어 학회로 개편이 된 건데, 자, 이 조선어 학회는요,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면 되는데, 일본은 1942년 어떠한 법을 적용했죠? 치안유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치안유지법은 독립단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인데 조선어학회를 그렇게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어학회를 탄압하고 해산하고 각종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구속, 고문했던 그래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큰 사전은 해방 이후에 1957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일본의 식민사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사관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여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자, 그 책을 뭐라고 하죠? 조선사입니다. 이 조선사는 박은식의 한국 통사를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조선사는 우리의 입장입니까? 일본의 입장입니까? 일본입니다. 철저히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던 일본이 우리 역사를 자, 왜곡하고 우리를 식민 지배하기 위한 그 논리가 이 책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경성제대 교수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청구학회 또한 마찬가지로 식민사학단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식민사관에는 우리 역사가 멈추었다라는 논리입니다. 멈추었고 발전 단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정체성론입니다. 자, 중세가 없다, 봉건사에 없다 이런 시각이고요. 자, 우리 역사는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역사였다. 그래서 자율적 발전은 없다라는 시각입니다. 뭐라고 하죠? 타율성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맨날 우리끼리 서로 싸우기만 하는 분쟁의 역사다. 이걸요? 당파성론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논리를 극복하는 역사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의 역사를 연구했던 자들을 민족주의 사학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배감 태백광로 박응식 선생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백광로라는 말이 바로 나라를 잃어서 본인이 미친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박은식은 유생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난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봤던 인물입니다. 무치생이라고 되는데 이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무치생. 네, 이렇게도 본인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태백광로 무치생.
자, 이 박은시 선생님은 근대사 연구를 많이 했고 역사는 혼이고 나라는 형이다. 형, 다른 말로 백이라고도 했었죠. 자, 한국 통사는 일본의 침략에 따른 고통의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피로 쓴 독립운동의 역사. 이게 1920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3.1운동이 반영이 되어질까요? 네, 예, 됩니다. 3.1운동 당연히 반영이 되죠. 자, 그리고 6.25 구신론,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조선 광문회, 동제사 등등의 활동. 아, 정말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독립운동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대동고대사론이라는 책도 썼고요. 대동, 동자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예, 동제사의 동, 대동고대사론의 동, 노인동맹단 할 때도 동, 대동보국단 할 때도 동, 만주에 동창할 때, 동창학교 할 때도 동. 이 박은식 선생님이 만든 종교가 대동교가 되겠습니다. 대동교. 동자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이 노인동맹단을 조직했고 여기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사이토 총독한테 폭탄을 던졌던 인물 혹시 기억날까요? 강으로 시작되는데 강우규 예, 노인동맹단 강우규 선생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죠? 그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 단재 신채호 선생님 살펴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고대사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으로서 화랑도 난가 사상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의 역사로 우리 역사를 소개했던 게 조선 상고사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일본의 침략은 지금의 비아일 뿐이라는 겁니다. 허나 우리는 그 비아 세력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도 결국에는 이 타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몰아낼 수밖에 없다. 그런 바로 이 독립에 대한 이 해방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켰던 책이 되겠습니다. 조선사 연구초도 바로 이제 고대사 연구를 많이 했던 책이 되겠고요. 묘청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독사실론도 매우 중요한 책이죠. 역사를 읽는 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방향이 바로 민족주의라는 시각입니다. 민족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의 방향을 제시한 거지요. 자, 조선연명선언은 어떠한 단체의 강령이었죠? 바로 한인애국단입니까? 의열단입니까? 의열단입니다. 그렇죠. 의열단, 행동강령, 조선연명선언 신채호가 쓴 거고요. 이승만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습니다. 매우 나빴죠. 매우 나빴습니다. 이승만의 외교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었고 탄핵 건의하면서 국민대표에도 건의했던 인물이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자, 신채호는 창조파 활동을 펼쳤고 나중에 무정부주의적 모습도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키스트라고 하죠. 자, 대한독립청년단, 자, 청년단인데요. 대한독립청년단. 자, 그리고 신대한이라는 잡지와 천고라는 잡지 등은 임시정부의 외교 노선을 좀 비판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적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무정부주의 동방영맹에도 가입했고 용과 용의 대격전 꿈하늘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이 바로 무정부주의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조선 상고문화사 고대사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선 상고문화사라는 책도 썼다라는 것 살짝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간에는 일시적으로 국내에 와서 신간에도 참여했었어요. 신간에. 민족일당운동 신간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학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조선학 운동은 정약용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99주년이 되면서 이 정약용 선생님의 책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모인 겁니다. 자, 여유당전서 관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후기 때의 실화의 실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민족주의 사학의 한계를 좀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선의 실체, 바로 한글과 바로 실학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던 것이죠. 문일평 선생님은 한글을 많이 강조했고 그 한글이 반영되는 그 정신을 뭐라고 합니까? 조선심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미 외교를 많이 강조했었고요. 정인보 선생님은 조선의 어를 강조하면서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자, 특히 정인보 선생님은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의 흐름을 이어받았던 인물입니다. 광개토 대학능비에 대한 고증과 연구도 심화시켰던 인물이죠. 암기법이 있는데 조선사 연구초는 신채호지만 정인보는 조선사 연구라고 해야겠죠? 끝글자 따가지고 어떻게 암기했죠?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예, 이렇게 유리 보고 난 이렇게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자, 안재영은요. 자, 이분도 이제 고대 삼국을 심화시켰던 분인데 이분은 특히 조선학 운동을 펼치면서 해방 이후에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 그래서 계급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민공생과 다사리 철학, 바로 계급적으로 자, 이렇게 갈등할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민족의 힘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칠 시기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철학이에요. 조선 상고사 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암기법이 있지요? 기억날까요? 아까 그 위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예. 홍시감 사줄 거야? 예, 제가 이렇게 했었나요? 예. 오, 저도 까먹고 있는 거를 잘 기억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야, 얼굴 보고 얘기하자니까? 야, 그럼 홍시 사줄 거야? 홍시감 사줄 거야? 좋은데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야, 잠깐만, 릴렉스 하자. 야, 자, 그러지 말고 평정심은 유지해야지. 예, 평정심까지. 아, 그렇죠? 문일평, 조선심, 평정심. 되겠죠? 드립 괜찮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쩌서 순간 엔진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그래요. 자, 이게 생방의 묘미죠. 예.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관. 자, 유물사관은 물질을 토대로 역사를 발전한다라는 논리인데 우리가 계속 발전 단계를 밟았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 멈췄다라는 그 논리를 반박한 겁니다. 어떤 논리죠? 경제력, 생산력이 즉 발전이라는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멈춰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정체성론이었는데 바로 우리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특히 세계사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우리도 밟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런 발전 과정 변증법도 적용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역사의 발전 과정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정신만 강조했던 민족주의 사학자의 입장도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사회경제사를 발전시켰던 사람은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썼던 백남문 선생님이 되는 건데요. 백남문 선생님은 해방 이후에도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십니다. 남북 협상파 활동했던 분이었고 북한에 월북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우리 실증주의 사학을 봐볼까요? 예. 실증주의 사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 바로 문헌 고증 있죠. 객관적 사실. 특히 랑케가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자, 우리 사실 강조했던 우리 단체 이름 뭐였습니까? 진단학회입니다. 1934년에 만들어졌던 진단학회 이병도와 손진태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진태는 자, 진단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속학 연구의 대가였었습니다. 허나 해방 이후에 계급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족 우익과 좌익의 갈등이 너무나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분 또한 안재홍 선생님처럼 신민족주의 사학의 입장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의 저서는 조선 민족사 개론, 민속학 연구의 대가라는 말씀 드렸었죠. 예.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조선어 연구, 그다음에 이 일제강점기 역사 연구 다 살펴봤죠? 예, 그러면 다음 일제 문화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우리가 10년대 끝내고 20년대 끝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1910년대에 문학은 계몽주의 문학의 성격을 띠는 이광수의 무정이 있습니다. 연도가 몇 년이죠? 1917년입니다. 아, 정확하게 27년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자유연애의 성격, 근대 문명을 동경하는 이광수의 무정, 최초의 근대 소설 되겠습니다. 주요한의 불놀이라고 하는 시도 있었고요. 자, 또 연극에서는 일본식 연극을 바로 뭐라고 했죠? 신파극입니다. 예, 1910년대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1911년에 조선은행, 1914년에 조선철도호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이 다? 만들었습니다. 예, 일본이 만든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년대 가볼게요. 자, 1920년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문화통치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잡지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 잡지가 순수 문학을 지향했다. 낭만주의적 성격을 띈다라는 것이죠. 그 문학을 뭐라고 합니까? 동인지입니다. 그쵸, 동인지, 창조폐허 백조 같은 잡지들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근데 사회주의 성격도 반영하는 바로 현실 반영 문학이 되겠습니다. 그 문학의 경향을 뭐라고 하죠? 신경향파입니다. 신경향파 문학, 카프 문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 성격에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 민족주의 입장을 대변했던 건 국민문학운동도 있다는 것 살짝 참고하시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동인지 시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당시 일제강점기를 저항하고 또 일제강점기 때의 사실을 그대로 보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인 게 바로 사실주의 문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김소월, 한용운, 현진건 이런 인물들이 20년대에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많이 펼쳤었죠.
자, 식량파 카프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 바로 이제 192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그 문학을 프로문학이라고도 하죠. 계급적 성격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40년대 전후 과정에서 저항문학가는 바로 윤동주, 이육사가 있었고요. 칠문학가로는 이광수, 서정주, 김환란, 뭐 노천명 등등 다양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조선 문인협회 삐리삐리 협회로 끝나는 단체들은 이 일제강점기 만렵 때 대부분 친화되었던 단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조선 문인협회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잡지 문장은 1939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살짝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윤동주의 유고 시집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자, 해방 전에 출간되었을까요? 이후에 출간되었을까요? 해방 이후에 출간되었습니다. 자, 윤동주의 평생 소원은 본인이 살았을 때의 시집을 내보는 건데요.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 이 주옥 같은 이 시집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 바로 연극단체는 창작연극단체 토어레가 있고요. 30년대는 극예술연구회가 있었습니다. 자, 나운규가 만들었던 아주 대박쳤던 영화 있죠? 이름 뭐였습니까? 아리랑입니다. 1926년 꼭 기억해야겠죠. 민정아 어디 가자? 아리랑 영화 보러 가자.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민정이가 몇 살이었어요? 26살입니다. 그렇죠. 26년. 자, 민흥회, 정우회, 아리랑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홍남파 현재명 20년대 활동했던 음악가였고 푸른 하늘 반달도 24년에 나왔습니다. 자, 1920년대부터 새로운 일본의 문물을 동경하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 패션 이런 것도 유행하게 되는데요. 모던보이, 모던거리 그런 것들을 즐겼던 인물들이 되겠죠. 최초의 여성 성악가 윤신덕의 노래 바로 사회찬미도 아주 유명하죠. 20년대에는요. 그렇죠? 사회찬미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절절합니다. 노래 들어보면. 그렇죠?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1920년대로 기억하시고요. 자, 30년대에는 극예술연구회도 있고요. 안익태라고 하는 분인 코리아 한상목을 만들었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바로 애국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로트도 30년대 유행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영화 탄압은 1940년이라 보시면 되겠죠. 조선 영화령이요. 자, 또 일본인들을 위한 친일파들을 위한 유흥시설들이 있었어요. 바로 명치자, 경성 부민관이 있고 또 아주 화려한 백화점들이 30년대 많이 나왔었죠. 미쓰비시, 미도파 백화점, 화신백화점 등등이 30년대 이후에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종교 가보겠습니다. 종교에서는 한용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종교죠? 불교입니다. 조선 불교 유신에 만들었고 일본이 우리 불교 탄압했던 사찰령에 대해서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쳤던 인물이 한용운 선생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님의 침묵 들어보셨죠? 개신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민의 간부들이 개신교인들이 많았죠. 백오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천주교는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천주교의 의민단이 있었고요. 경향신문과 다양한 사회사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원불교는 불교를 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새 생활화 운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불교 되겠고 1916년 박중빈이 만들었습니다. 천도교가 매우 중요하죠. 바로 3.1운동을 비롯해서 제2의 3.1운동, 60만세운동, 그리고 다양한 소년 여성운동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잡지, 개벽, 어린이, 신여성 등이 있겠습니다. 천도교의 활동이 국내에서는 제일 왕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북간도에서는 바로 단군을 숭배했던 대종교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종교인들이 바로 중강단 북로군정성에서 활동하면서 바로 독립운동, 무장독립전쟁에 아주 큰 기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유교는 당시 파리 강화회의에 긴 서신을 보내고자 했던 파리 장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미술로는요, 안중식은 동양화, 이중섭은 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중섭의 소의 그림은 우리의 민족 정서를 반영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고희동이 이제 서양화를 많이 그렸었고요. 나혜석은 여성 화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혜석은 이 관련된 거리가 있다고 들어봤는데? 수원에 나혜석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어떤 곳입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밤새 술 먹는. 아,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나의 해석이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예. 당시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이 압제, 이런 지금까지의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자, 문화재 수호에서는 전영필이라고 하는 인물이 간송미술관을 통해서 문화재를 많이 보호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으로는 문화주택이 192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상류층들이 거주했던 주택이고요. 토막집은 1920년대에 등장했던 빈민들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영단주택은 1940년대 선민들이 거주하는 바로 연립주택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우리 남촌과 북촌이라는 말도 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남촌과 북촌. 예. 남촌은 서울. 자, 이 사대문 이 안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남촌, 그리고 북은 북촌. 북촌은 이제 종로 쪽이 되겠어요. 남촌은 명동 쪽이 되고요. 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은 남촌이에요, 북촌이에요? 남촌입니다. 그렇죠. 일본인들은 남촌에 많이 거주했고 조선인들이 북촌에 많이 거주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의 김두한은 어디에서 자, 주목을 휘둘렀습니까? 종로바닥 아니겠습니까? 예, 종로의 북촌 출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관련된 드라마가 야인시대. 야인시대고 그 야인시대에서 예, 정말 재밌었던 게 경성부민관 의거가 나왔었대요. 근데 이 경성부민관 의거가 일제강점기 마지막 의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10년대 후반쯤에 한번 저희 공무원 문자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박이 났었죠. 난리 났었죠. 야인시대 본 사람들은 완전 환호를 외쳤죠. 근데 야인시대가 100편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 하나 맞추기 위해서 100편을 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야인시대 본 사람들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20분이 넘겼어요. 예, 근데 10min이긴 한데 뭐 여긴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자, 선지 자 확인해 볼게요. 예, 신채호 선생님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자, 신채호 선생과 관련된 기출선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과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에 반대하였고 신대안을 창간하여 주필이 되었으며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신채호는 민족 정신을 난가 사상으로 설명하며 민족 독립의 정신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였다. 예, 여기까지. 자, 더 문장이 많은데요. 예, 나머지는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이요. 자, 백남훈 선생님에 대해서도 기출된 적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남훈은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극복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일제 문화사 파트인데요. 자, 문화사 파트는 자, 시대 추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요 내용이요. 1917년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소설 무정을 연재하였다. 17년을 꼭 기억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 밑에는요. 1940년대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이 출간되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해방 이후 1948년에 이렇게 출간되었기 때문에요. 윤동주 유고 시집으로 꼭 봐야겠습니다. 자,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